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대법원에서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번 판결로 시행된 지 6년을 맞는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실상 제동이 걸린 임금 피크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명예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슈 임금 피크제입니다. 이미 적용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회사에서 많이 운영되는 제도로 인식이 돼 있을 텐데 대법원에서 임금 피크제에 대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에서 일하던 이제 퇴직한 연구원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임금이 불합리하게 삭감이 됐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원심을 확정하면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어쨌든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임금 피크제 그동안은 이제 정년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임금을 줄이더라도 회사에 계속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여겨졌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반향이 좀 큰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일자리랑 소득은 사람들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임금 피크제 그리고 또 정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제가 볼 때 눈길을 끌었던 거는 네네.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연령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남녀 차별 이야기는 많아도요. 근데 이 고령자 고용법에 보게 되면 이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러면 임금 피크제가 사실은 이제 연령 차별에 어떻게 보면 위반됐다고 이번에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은요. 예. 그럼 앞으로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거다. 왜?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제 우리 이 근로자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다음에 자기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쉽게 말해 일자리의 판도,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 기업과 노동조합과 정부의 정책을 진짜 흔드는,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도 이거는 고령화되는 거에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때 말이죠. 통상임금 소송 그래가지고 한번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오래됐고요. 제일 좋았던 사람은 변호사예요. 소송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소송이 막 줄이 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도 제가 볼 때 이런 혼란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근로자들 경우는 마음이 뒤숭숭하니 불안할 거고 또 기대도 하겠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핵심은 그런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에 대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 그러게요. 진짜 교수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참 반향이 클 만한 이슈가 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임금 피크제가 이제 2003년부터 도입됐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제대로 들어온 거는 이제 2016년에 저희가 정년이 58세에서 법상 정년이 60세로 네. 이제 2년이 늘었단 말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2015년부터 정년이 이렇게 늘리게 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 실업의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충돌의 지형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정년을 늘리는 대신에 네.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됐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도입되는 과정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한 상태였고 급하게 또 이제 정년은 빨리 이제 2년으로 늘렸는데 임금 피크제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상당 부분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사례도 이제 공공 부분에서 전자연구원에서 발생된 그런 사례인데 네. 공공 부분은 2015년도에 316개 사업장 전부
임금 피크제를 갖다 도입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도 일체 없었고 강압적으로 이걸 갖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각 그 공기업들의 경영 평가에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그 페널티를 받게 되면은 직원들의 성과급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기업 내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났습니다. 선배들 그 임금 피크 못 받는 바람에 후배들 성과급을 못 받는 이런 구조지 않냐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들이 다 합의해 줬는데 사실은 정부가 상당 부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판결의 의의는 어떻든 임금만으로 해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근로시간도 똑같은데 어떻게 임금만 나이 들었다고 깎느냐. 이건 정확하게 나이 차별이라는 것을 정부가 법원에서 명확히 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현장에서 이후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가 대법원 선고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사회적으로 제대로 이해가 됐고 공감을 얻고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됐고 안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 어쨌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임금이 깎여요. 임금 피크제 구조상 이제 깎이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정 교수님. 네네. 우선은 이 임금 피크제가 네. 정년을 뭐 2년, 3년 이렇게 연장을 하는 대신에 일정 정도 보수를 좀 깎는 거죠. 네네. 70%, 더 80% 일하게 해줄 테니까? 예, 네. 깎고 그 대신에 그 재원을 가지고 신규 채용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죠. 정년도 좀 늘어나고 인건비도 좀 주니까 기업 부담도 좀 없어지는 대신에 또 사회적으로 청년 실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으니까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임금 피크제가 그렇게만 된 것은 아니라 이번 판결처럼 악용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판결은 정년 연장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업무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조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금만 깎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방식의 임금 피크제는 우리 그 고령자 이 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네네. 있다라고 판결한 것이고요. 그 전에도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한 번 정도 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임금 피크제는 정당하다 이런 판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판결은 임금 피크제를 악용을 하면은 안 된다. 특히 이 연령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이 업무를 조금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들. 또 하나는 그 어떤 목적에 맞게 실제로 인건비를 줄였으면 신규 채용을 충분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겠다라는 사회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판결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래서 그럼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가 되게 중요해지게 네,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법원에서도 임금 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이 기준에 맞춰야지만 어떤 위법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법을 해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령자 고용법과 그다음 현재 임금 피크제의 어떤 그런 갈등 부분을 네네. 정리한 건데, 요 이제 네 가지 기준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뭐 그리고 또 이건 진작부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이게 처음에 뭐 대법원이 이걸 만들어낸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도입 제대로 목적은 맞냐, 정당한 거야. 그다음 임금 삭감 그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요. 네네. 그다음 그 돈 가지고 좋은데 썼어? 뭐 이런 걸 보겠다는 건데.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 경우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노사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아, 예, 예. 기준은 같지만 그렇죠. 보는 시선에 따라 예, 다르게 예. 보일 수 진짜 있다. 그게 도입 목적이 들어가서 정당한 거야? 그 정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임금 삭감 폼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뭐 이런 데 대해 가지고 노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예.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근로자들 내부에서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네.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 노동조합에 이제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들의 연령들이 대부분 고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조합 자체가 신규 채용이 막 돼가지고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많아진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인력 구조 자체가 역피라미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MZ 세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 다 임금 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리고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대법원이 그렇게 한 4가지 기준을 정리해 준 건 참 잘한 건데.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또 평가는 서로 다르지 않을까. 노사가 다르고 또 근로자 내부에서도 좀 다르다 보는 게요. 이미 MZ 세대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런다라면 아니 지금 선배님들 호봉제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는 게 과연 공정합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호봉제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 MZ 세대들은 비판적인데 또 인식이 다르군요. 인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직장에 대한 개념도 달라요. 특히 MZ 세대의 경우는 평생 직장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가서 캐리어하고 앞으로 내가 뭔가 미래를 이걸 더 원하는데 반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선배 세대들 경우는 그래 이 직장은 내가 평생 직장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의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회적인 공감을 모아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네네. 이게 제가 볼 때 계속 이 갈등이 더 이게 심해질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네요. 지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결과적으로 노사 갈등을 계속 부추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이 임금 피크제가 예고된 참사다. 대법원 판결은 예고됐다. 예. 저도 이제 임금 피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해가지고 제가 그냥 더 남아 있는 것은 네. 다른 할 일이 있어 나왔지만 어떻든 간에 회사에서는 한쪽으로서는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사실은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썼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공공 부분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내용들 보면 이제 국회 예산처가 의뢰해가지고 했던 사항들 보면 네. 임금 조정 기간은 한 2.5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업장별로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 정도까지 돼 있는데 네. 연평균 임금 삭감률이 23% 정도 돼요. 아. 예, 연평균으로 한 23% 정도 깎였다는 네. 거죠. 그 누적 임금 삭감률로 보면 56.7% 정도 이렇게 반토막이 나온다.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실제로 정년은 얼마나 늘었냐 보니까는 직전에 59.4세에서 60.2세 정도 해가지고 정년은 10개월밖에 안 늘었는데 임금의 삭감폭은 한 50% 가까이 이렇게 되는 구조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기관들도 첫 해에 저희 같은 경우 한 40%가 삭감돼 버립니다. 그건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또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공공기관은 대체로 다 정년이 보장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의 이 임금 삭감폭이 과도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고된 참사의 수준인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렇는데 공공기관은 당장 지금 퇴직자들은 소송으로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직자들은 올해 임금 교섭에서 주요한 이슈가 사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이 올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임금 네. 피크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제가 어저께 지인들 몇백 분 만나서 이렇게 회사들 블라인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네. 벌써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그 아저씨들 이제 안 나가겠네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벌써부터요? 예. 블라인드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블라인드 난리 났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들이 대응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노총에서 이번 주에 각각 법률안과 관련해서 설명회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별연맹별로 소송을 해야 될 건지 교섭을 해야 될 건지 분류도 하고 네. 줄 소송이 아마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벌써부터 사실 이게 이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청년 고용과도 같이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노동자 모두에게 좀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앞서 정윤종 교수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정년은 유지를 하는데 이 임금을 삭감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모든 이런 정년을 정해놓고 가는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정년은 늘리면서 임금을 또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원칙적으로는 지침에 따라서 정년 연장을 하되 네. 업무 조정하고 신규 채용하고 이렇게 임금도 좀 낮추고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사면 초과에 빠진 것 같아요. 임금 피크제가. 임금 피크제가 이명박 정부 때 지침으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은 연장했는데 업무 조정을 하게 되면은요. 네.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해도 사실은
요새 이제 아무리 뭐 60이 좀 넘으셨다 할지라도 또는 60 가까이 되신다 할지라도 업무 생산성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했던 일을 또 숙련이 있으셔서 노하우가 있고. 잘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업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법 위반을 피하려다 보니까 업무 조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업무 조정이 된 사람들도 이게 상당히 좀 회사를 다니면서 이 의기소침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일선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또 약간의 임금을 줄였다고 해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규 채용은 사실은 수요에 따라서 되는 거지 이렇게 인건비가 조금 뭐 남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신규 채용을 하질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의도하고도 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지침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네. 임금만 좀 줄이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딱 이 판결처럼 여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령을 가지고 차별을 했다라는 판결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재수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대로 하기에는 차별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네네. 또 지침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노사 간에 또는 노노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은 그런 누적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임금 피크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정년만 늘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년을 보장하면서 시간을 또 줄이는 이런 식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아마 사업장별로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노하우가 이미 막 쌓여가지고 정말 베테랑이신 분들을 이제 더 일하게 해주면서 주요한 일에는 쓰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일을 이제 가벼운 일로 옮겨줘야 되는 게 과연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그런 면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뭐 고령자 고용법 제가 볼 때는 네. 별 의미가 없는 법처럼 돼 있었는데 요번에 대법원 판결로 해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고령화 고용이든 또 고령화 복지든 이런 부분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장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부분 경우가 굉장히 숙련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굉장히 옛날과 달리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요. 맞아요. 일 잘해요. 근데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 아웃이야.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임금 피크제나 이런 부분들 경우는 사실은 일본만 하는 제도예요. 어느 나라가 임금 피크제를 합니까? 다른 나라는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무슨 임금 피크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 쉽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 정착이 됐기 때문에 성공했냐 대해서도 저는 성공한 거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 일본은 저임금 근로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랑 비슷하니 고령화되면 가난해져. 왜? 대부분 비정규직 저소득층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장년 노동력 경우가 사실은 자기가 이제 뭐 기술이 들어오면 기술도 좀 배워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죠. 이런 류의 정책을 가지 않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 피크제를 해가지고 임금비 조금 절감하고 말이지 그리고 고용 대충 유지해가지고 실업률 줄이는 것만 막 이런 소극적인 정책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임금 피크제든 자기의 일자리든 정년이든 퇴직이든 이런 문제는요. 아주 한참 살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임금 피크제를 넘어서 가지고 사실은 이 장년 노동력, 그다음에 이 정년 문제 이걸 전체 해야 된다. 왜? 장년들한테 맞는 좀 직무 개발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직무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MZ 세대랑 그 갈등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직무 개발도 안 하고 그냥 뭐 좀 앉아 계셔. 좀 한 2, 3년만 더 계시다 나가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런 류의 문다라면 갈등이 발생된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피크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노동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폐지라는 게 답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상당 부분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의 한 52% 정도가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아까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은 이제 고령자 고용을 갖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네네. 우리는 거기서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청년 고용까지 그렇죠. 좀 더 해결하겠다 연계가 돼 이렇게 있게끔. 욕심은 잔뜩 있는데요. 사실은 국회 예산처가 발주한 그런 논문 결과에도 보면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1.2% 정도 촉진됐는데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갖다가 못 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인건비 조금 세이브된다고 해서 회사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뭔가 수요가 있어서 사람을 뽑는 것이지 비용 조금 세이브됐다고 해서 사람 뽑지 않지 않습니까? 이익 난다고 해서 바로 뽑지 않고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뭔가 필요할 때 보면 선택하는 건데 네네. 너무 단순하게 이 정책을 펴는 정책 당국이나 당시 뭐 이명박 정부에서 했는데 그다음에 이 국회에서도 야 이거 뭐 청년 고용까지. 청년 고용까지 해결 좀 해봐라 너무 그랬는데 꿈이 원대했나요? 꿈이 너무 원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첫 번째 문제인 거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이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회사 안에서는 낙인 효과가 있어요. 내가 임금 피크 대상에 들어갔다. 그렇죠. 네. 저기 왔다 갔다 이러면 저 선배 저거 왜 저러고 계시 안 나가고 이 눈총이 많이 무섭습니다. 일종의 특히 뭐 예. 꺼다는 예, 보릿자루 예. 마냥 그런 예. 게 아닌데도 그런 시선들이 금융기관이나 생기는군요. 공기업에는 그런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요. 제조업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예. 뭐 현대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면 컨베이어 벨트에 60세 됐다고 61세 됐다고 전혀 연속 작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체력적으로도 그거하고 숙련도도 훨씬 높기 때문에 전혀 그렇죠. 문제가 없는 이런 구조인데 공기업이나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직장에서 한 30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직장에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고 그러면 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구조에서 그러니까요. 정년 연장한다고 기업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뭐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이런 문제. 네. 그다음에 업무를 조정하라니까 사실은 공공 부분에 취업할 때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게 아니고 제너럴하게 다 뽑지 않습니까? 대학 나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네. 학계 간선별이 가지고 기업부 있다가 감사부 갔다가 뭐 영업점 갔다가 이게 순환보직을 계속해요. 한 군데 두면도 그것도 또 문제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갖다 어떤 업무에다가 별도로 딱 보낸다는 거. 그래서 이 별도로 보내는 업무도 옛날 하던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적장성이 이제 의심받아가지고 결국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래서 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유럽 방식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유럽은 없지 않습니까? 이 임금 피크가 피크제가. 없고 그 대신에 네.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돼 있고 점진적 퇴직 방식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유럽은 점진적. 어떤 방식이에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근로 시간을 좀 줄이면서 정년을 전후해가지고 네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년 전부터 해가지고 쭉 줄여서 정년을 갖다 연장하면서 정년을 이렇게 연장하면서 근로 시간을 줄여가는 거죠. 그럼 이 임금 피크제랑은 이제 급여는 유지가 되는 건가요? 급여는 이제 조금씩 깎이는데 네. 조금씩 깎이는데 그건 사회보장에서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줄지 않고 그다음에 정년이 딱 되면 대체로 정년이 65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정년 되면 그때부터 연금이 딱 시작하는 구조로. 이어가게 돼 있군요. 예, 이게. 그런 이주로 짜여져 있는데 우리는 뭐 60세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54세 12월에 나왔으니까 그런 나왔으니까 이 소득 크레바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구조이고 공백이 생기니까. 실업급여 8개월 주는 거 외에는 전혀 사회보장도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유럽 방식으로 짜 나갈 것이냐 관련한 논의들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보장의 문제라든지 또 호봉제 이 생산성 커브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그 논의하기는 너무 뭐 이미 정책을 다 논란이 정책이 돼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관계라든지 초기에 다 발생되는 거고 이제 한 번 우리가 변화를 줬던 거는 98년 IMF 오고 나면서 호봉제에서 성과급제가 도입된 거. 네네.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 와야지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기감이 생기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저는 임금제도를 어떻게 손볼 수 있을까 관련해서 네.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세요. 정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임금 피크제를 폐지하는 게 과연 답일 것인가? 지금 노동계에서는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없애면 과연 그에 대한 뭐 대안이나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임금 피크제는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요?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꼭 노동조합만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기업에서도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시키고 차라리 네네. 돈을 주는 게 낫지. 일을 좀 줄여 놓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뺏고 다른 일을 억지로 하게 하고 근데 이게 일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일의 중요도가 낮은 걸로 자꾸 일의 보내는 양, 거잖아요. 일의 양도 그렇죠? 줄여야 됩니다. 양도 줄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 출근하던 걸 예를 들어 3일 출근한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일의 업무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중요도가 좀 낮은 걸로 가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또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기도 생기게끔.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기업 입장에서도 제대로 쓰고
돈도 제대로 지급을 하고 이런 방식이 더 낫겠다라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네, 폐지로 가야 된다는 네,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폐지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입됐던 2003년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도 정년 연장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제 정년 연장을 할 필요가 좀 있었고요. 생산 인구가 계속 그 당시부터도 감소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뭔가 사회적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금을 좀 줄여서 가자. 그리고 그 줄여든 임금으로 신규 채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젊은 세대와 상생을 하자. 그렇게 제안이 된 거였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한 15년, 20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게 선택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은 일률적으로 나이가 뭐 58세, 59세 또는 56세, 55세가 되면은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는데 네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노후에 좀 더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시간에 이런 여유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임금도 삭감하고 일을 좀 줄여서 네네. 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해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선택형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이제 필요한 시기고 그런 거는 이 임금 피크제를 훨씬 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임금을 줄여서라도 더 다닐래 아니면 정년까지만 다니고 임금은 다 줄게라는 걸 선택하게끔 해야 된다. 그 이제 노동자가 선택을 하게끔 한다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시기쯤 되면 굉장히 고연봉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오래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임금을 그대로 다 줄게 정년까지 일해라는 거를 회사 측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좀 필요한 영역이긴 네네. 하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나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임금 다 받고 끝까지 정년까지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네네. 사실은 또 조금 여유 있게 돈을 좀 줄여서라도 내 시간을 갖고 그 퇴직 이후에 다른 제2의 계획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거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선택권을 줘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도 일률적으로 이거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연령이라는 걸로 차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택의 폭을 좀 넓게 두고 더 나아가서 임금 피크제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임금 제도들을 좀 이번 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도입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 교수님, 네. 사실 지금 뭐 이게 사실 돈과 관련된 문제고 급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경제 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항상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정년 문제와도 연계가 계속 돼 있는데 그럼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호봉제를 이제 아예 없애고 직무급제, 그 낡은 제도는 좀 이제 지우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직무급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고령화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정년을 좀 수정하는 방안을 같이 좀 논의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우선은 큰 변화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뭐 워낙 이게 참 거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얽혀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씩 이제 따져보게 되면 네. 우선은 지금 우리가 고용법에 보게 되면 연령 차별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연령 차별 문제는 지금 다른 나라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영국도 옛날에 정년제도 있다가 없애버렸어요. 왜? 그 연령 차별의 문제가 걸리니까. 계속 걸려 있는 그래서 거군요. 예, 미국은 아예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독일 이런 데는 정년을 대폭 연장해놨어요. 아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75세인가 70세인가 가지고 대폭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건강 수명이 워낙 길어지고 말이죠. 네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년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이상하다기보다는 네. 일본식 제도를 그대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저거 왜 저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이랑 우리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이랑 공공부문은 당연히 평생 직장이죠. 한번 들어가면 계속 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그쪽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호봉이 따박따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란다 하면 유럽과 비교하면요.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 근속 30년 된 사람과 네네. 근속 1년 된 사람이 급여 차이가 우리가 한 4.4배가 납니다.
아, 그렇게 많이 예. 해요? 그다음에 유럽 경우는 한 1.5배가 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직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예, 예. 급여가 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데 우리는 요거 딱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호봉제라는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 이거 호봉제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 피크제 문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면 좀 임기응변이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본다라면 여러 문제가 있다 치면 네네. 그럼 대안이 뭐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러면 호봉제를 일거에 과연 없앨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해요. 아, 이미 적용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또. 아니, 그러니까 적용받는 부분은 거로 간다 치더라도 네. 그럼 앞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간다치가 않은 게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직무급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직무급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의 관행상 이 직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본다라면 구체화되어 있고 그다음 직무 중심 노동시장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호봉제 폐지를 간다 그랬을 때 네. 어떤 단계를 밟아갈 거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공무원 채용 방식 같은 거. 우리 지금 공무원 채용 방식 보게 되면 옛날 옛적 그대로잖아요. 뭐 재경직 얼마 뭐 이렇게 네, 뽑습니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직무에 따라 가지고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람들의 채용 방식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유럽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1990년대 스웨덴의 대개혁이 뭐냐라면 정년 문제랑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임금 체계 바꾼 겁니다. 근데 특히 공무원 임금 체계를 바꾸는데 공무원 임금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공무원도 직무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급여가 다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IT 쪽에 아주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가요. 네네. 꼭 무슨 뭐 이런 빅테크를 안 가도 네네. 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호봉제 문제도 우리가 큰 전략을 가지고 이야기 되게 그렇네요. 되고 그다음에 당장에 좀 시급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을 좀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게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보게 되면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가지고 그게 노동조합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노동조합이 사실은 그러면 이 동의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사람들은 일 좀 작게 하고 돈 많이 받기를 원하지. 그럼요. 그럼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 거냐.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자체를 풀라는 다음은 사회적 어떤 공감대 네. 뭐 이런 거를 하나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대표적인 게 임금 피크제라 보거든요. 어떻게 이번에도 본다면 문제가 됐네요. 그냥 손쉬운 거예요. 아, 일본에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해봐. 이렇게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노동시장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이걸 전혀 바꾸지를 못하고 진짜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자원밖에 없는데 이 자원을 제대로 못 쓴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네요. 사실 매번 얘기가 되지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나름대로 정년 연장을 해놨지만 계속 고령화는 되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하는 것 혹은 앞서 김태희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처럼 정년을 없애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다 옵션에 두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 핵심이 사실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진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좀 더 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네네. 또 거꾸로 이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연금이 지급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일을 더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도 네네. 그게 일본에서도 이제 나타난 사례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데 한국노총에서 이제 단위 사업장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보니까 전체의 한 80% 정도가 내가 노동 시간이 좀 줄어들면 임금도 좀 줄어들고 그 대신에 정년이 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한 80.2% 정도가 정년 연장하고 그다음에 임금 좀 줄어드는 걸 교환할 수 있다. 조금 덜 받더라도 오래 일하고 싶다라는 오래 일하고 싶다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한 82세, 3세 정도까지 근무하게 해주면 82세요? 62세 네, 죄송합니다. 62세. 62세, 3세 정도 근무하게 해주면 네. 한 자기의 근로 시간이라든지 임금은 한 75% 정도 줄어드는 거는 용인하겠다. 이 한 정도. 60대 초반까지는 일하게 네네. 해달라.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이게 돼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현장의 그런 정서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소득 자체도 별로 쌓아놓은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논의를 갖다가 좀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서는 되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직무급제와 유사한 행태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공공부문의 신입사원 임금을 갖다 확 줄였어요. 네. 걔네들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공공부문의 임금이 깎일 거라고 했는데 네. 직장 내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아니 선배들은 그 정도 일하는데 돈을 이만큼 받았는데 왜 신입사원부터 우리는 왜 이렇게 작게 주냐 해가지고 그거 이명박 정부 끝나기 전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게 이제 임금 피크제인 거고요. 네네. 결국 이것도 이제 사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안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같이 논의하되 노사가 같이 좀 논의해서 일정 부분 근로시간을 줄여줘야 됩니다. 일본 근로시간을 줄여도 그 대신 임금을 작게 받더라도 62세, 3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이런 방안과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정부 차원의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전히 저희가 58세에서 60세 되는 기간 동안에는 청년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좀 더 늘리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대기업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그건 좀 네. 기다리고 네, 네. 그렇지 않은 부분부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좀 합의해서 그래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좀 축소하고 임금도 조금 줄이되 반드시 한 2년이나 3년은 더하게 일해줘야 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같이 토론들을 해 들어가면서 네네. 사업장별로 추진이 돼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 5일제 근무할 때 그게 한 11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뭐 제약회사, 외국계 금융기관들, 증권회사, 그다음에 은행, 뭐 제조업 이런 식으로 규모별로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좀 합리적으로 잘 돼서 지금 이제 주 5일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과 관련해서 업종별로 또 사업장별로 이렇게 해서 노사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공간 관련해서 열어줘야 된다. 이것이 뭐 저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은 어떠세요? 정년은 어떻게 좀 가닥을 잡으면 좋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년을 단축하자고 하죠. 정년 단축하고 빨리 연금 받아서 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 받는 수급 시기가 65세이기 때문에 네네. 일은 60세까지 하니까 아무래도 그 간극이 있잖아요. 있는 건 맞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년 연장을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을 하면은 대기업하고 공공기관 이런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사실은 정년 개념도 흐릿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여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걸 선뜻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계속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나아지고는 있어서 예. 수년 안에 아마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때 가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단계적으로 준비를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의 해법은 최근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계속고용 제도인데요. 네. 저희들이 좀 인식을 바꿔서 정년을 연장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년 이후에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계약 방식은 예를 들어서 기간제 계약이 되겠지만은 급여 수준은 한 70에서 80% 기존의 정규직들이 동일한 일을 했을 때 네네. 그리고 복리후생 제도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이 노동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또는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사 쪽도 계속 측정할 수가 있어서 네. 양쪽의 이해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 이것도 준비는 해 나가되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금과도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간극이라는 게 발생해서 그러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일할 수 있게 해주자 해서 뭐 정년을 65세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연금 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결국 이것도 무의미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연금제도 경우가 지금 아시죠? 우리가 일을 내면요 1.8을 타가지고 갑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더 많이 받아가지고. 100원 냈는데 180원 나가는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금제도 자체가 지금 지속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이 청년 세대들 경우는 그냥 뭐 빚잔치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돼 있거든요. 남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도 같이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제일 제가 볼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고령층 말이죠. 지금 현재 정년퇴직이 다가오는 이런 분들 그렇죠. 빨리 직무 조정해가지고 새로 일을 하게 해주자.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하다는다면 뭐 정부에서 무료로 직업훈련도 좀 해가지고 이런 말대로 디지털 전환에 맞는 거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예. 그리고 또 그분들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뭐 중소기업에 지금 뭐 사람이 없어 난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정년을 다가오는 사람들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가서 일을 해도요. 아유 지금 건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할만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고령층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 문제부터 네. 해가지고 정년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위법한 부분을 해소하면 되지 않을까라 싶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임금, 또 정년, 연금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다 얽혀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여서 굉장히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문제인 만큼 지금 이번 기회를 좀 잘 이용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또 임금 피크제 관련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태기 명예교수, 정용건 대표, 정응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